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개념 열기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어떤 그래프죠? 네,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죠. 제곱 앞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타나죠. 다음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이다. 역시 이거는 전결했을 때 x제곱 플러스 개수를 갖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1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함수값이 뭔가요? 함수값은 우리가 어떤 x값이 주어지면 그 x값에 대응하는 점에 또는 대응하는 y값이 되겠죠. 이때 y값을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점, 여기는 x값, 여기 있는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되겠죠. y값들은 각각의 모든 점들의 y값들을 함수값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함수의 최대값이란 무엇인가? 자, 함수의 최대값은 이렇게 갖는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최소값은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자,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각각 점들의 대응하는 y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점들의 y값은 점점 여기 보시면 커지다가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y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최대값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얼마죠? 네, x가 0일 때 1이라는 최대값을 갖죠. 자, 다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아직 그려지다 말았는데 계속 그려져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아무리 x값이 큰 값이 주어져도 거기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y는 x-3의 전체 제곱. 자, 이거는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이런 빨간색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쭉 보면 계속 여기서는 작아지다가 자,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죠? 꼭지점 3에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갖다가 다시 함수값이 점점 커지죠. 그럼 이 경우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얼마죠? 네, 꼭지점 3에서 x는 3에서 y값 0이라는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다음 최대값은 반대로 이 값은 계속 커지지만 우리가 이제 더 그릴 수 없어서 표현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커지죠. x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x가 계속 커지면 이 y값도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함수들은 그렇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은 같지만 최소값은 같지 않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즉 x제곱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최소값은 같지만 꼭지점이 있으니까요. 최대값은 같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요거 꼭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좌표 찾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2창의 개수가 1이에요. 1일 때 2창의 개수가 1일 때 1창의 개수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1이죠. 이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꼴이 돼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1, 마이너스 3이에요. 자, 1,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이 그래프는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없죠.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여기 다시 그렸습니다. 반대로 최대값은 있고요. 최소값은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겠죠. 예제 1번입니다. 이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먼저 찾을 건데요.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야 되죠. 자, 완전제곱식꼴로 만드는 방법. 자, 2창, 1창, 상수항이 있는데요. 2창의 개수가 1일 때 1창의 개수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그만큼을 빼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산하면 0이니까 원래식하고 변동이 없죠. 자, 이때 이렇게 세 개가 묶여가지고 완전제곱식꼴이 되는 거죠. x 그 다음에 요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인데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x값은 이 값이 0이 됐을 때의 x값이에요. 그죠? 그럼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앞에 y였었잖아요. y. 그러니까 y. 이 값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에요. 자,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이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y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죠. 2창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대값은 어때요? 최대값은 이거 그리지 못해서 못 그린 겁니다. 계속 올라가요. 가장 큰 값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없습니다. 반대로 최소값은 어디 있어요? x가 1일 때 y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입니다. 함수에서는 이 제한된 범위를 정의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우선 x가 x1과 x2 범위 안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예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꼭지점 요게 정리를 해주면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이런 꼴로 나타나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꼭지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x1부터 범위가 x1부터 x2까지 사이예요. 그럼 x1일 때 fx1이라는 값을 갖다가 꼭지점에서 x에다가 이 x, fx죠. 이거 fx라고 한다면 x에다가 이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한 그때의 값이 최소값으로 나오겠죠. 다음 최대값은 계속 가니까 한쪽 끝에서 나와요. x2에서 나올지 x1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범위에 따라 달라요. 자, 이 경우는 최대값이 f2에서 나와요. 이 경우는 x2에서 최대값이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타나죠. f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나타납니다.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다. 그럼 반대로 x1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는 양끝, 범위의 양끝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고 범위 양끝 중에서 더 큰 값이 최대값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x2가 되겠죠. 자, 다음 위로 블록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역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한 값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요. 반면에 최소값은 역시 x1이든 x2든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직접 구해봐야 되겠죠. 직접 구할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요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기가 최대값이었으면 최소값, 이 경우는 여기가 최소값이었으면 최대값,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최대, 반대 꼭지점의 그 최대값이었으면 최소값,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fx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위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다음 나머지 최대값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점에서 이렇게 2차 함수에서는 나타납니다. 자,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된 경우였어요. 자, 다음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그럼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감소하던가 반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범위의 양쪽 끝값입니다. 범위의 양쪽 끝값이 있어요. 이 경우는 최대값이 fx1이고 x1 값 끝값을 대입한 y 값입니다. 이 경우는 자,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경우에도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의 양쪽 끝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x1, x2로 썼는데 무조건 x1이 아니죠. 여기는 a가 되겠네요. a가 아니라 x1, x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값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 형태가 지금 그림의 형태가 x1에서 최대, x2에서 최소를 그려놨지만 역시 이쪽에 와 있으면 x1에서 최소, x2에서 최대값이 거꾸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범위의 양쪽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납니다. 자, 예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30m인 철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가능한 한 넓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정원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단 철망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두 개의 면은 벽이에요. 그러니까 철망은 요 앞에랑 요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벽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밑변 하나, 높이 하나 이렇게 되게끔 길이의 합이 30이 되게끔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 경우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는 이 길이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둘의 합은 30이지만 가로 세로의 합은 30이지만 넓이는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언제 가장 넓어지느냐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이 밑변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y라고 놓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왜요? 길이의 합이 얼마여야 되니까 30m니까요. 그러면 합쳐서 30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그렇죠? 30에서 한 변 x만큼 뺀 값이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럼 넓이를 s라고 합시다. 넓이 s는 x와 30-x의 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x는 아무리 길어봐야 이 철망을 가지고 30m 철망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30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보다는 작아야 돼요. x 값이. 또 한 변이 없으면 0이 되면 직사각형이 안 나오죠. 그래서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0x가 나와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줄 때는 x 제곱 앞에 개수를 이렇게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나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를 더하라고요? 1창의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15죠. 이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주면 되죠. 자, 그래주면 여기서 요 세 개까지는 x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나오고요. 다음 이 값은 밖으로 나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요. 플러스 15의 제곱, 15의 제곱은
2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지점 x는 얼마에서 나와요? 15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x는 15일 때 넓이, 자, 이거 어떻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x가 15일 때 15m가 되겠죠. 그러니까 15m일 때 넓이 225m가 나오겠죠.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수학공책 작성해서 역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학공책 올리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쪽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쪽 다 찍습니다. 수학공책의 이쪽이 한꺼번에 사진에 나오게 찍습니다. 자, 0번 단원명 쪽 학습 목표 날짜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 정리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두 문제 있어요. 예제 1번, 2번 아까 풀어줬죠. 자, 그 내용을 1번과 2번을 풀이하시고, 다음 교과서에 있는 문제 1, 2, 3, 4번을 각각 오른쪽에다가 풀어서, 자, 오늘 저 열심히 했습니까? 네, 체크를 해서 두 장을 다 사진을 한꺼번에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